동창에서 명품 자랑하며 날 무시하던 년이 딸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려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 입원한 곳이 내 남편 병원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이미경이네? 시골에서 뭐 하러 올라왔어? 안녕. 정수가 오랜만이야. 야, 너 여기 올 돈이나 있어? 한 끼에 50만 원인데. 정수가, 그래도 동창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동창? 인연이 우리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예전에 김치 냄새 진동하는 도시락으로 교실 전체를 역겹게 만들더니 지금도 여전히 거짓 냄새 나네. 옷도 어디서 샀어? 시장? 당연히 시장이겠지 보면 알잖아. 야, 이미경, 우리가 자선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얻어먹어. 어차피 분수도 모르고 왔을 테니까. 정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지. 예전에 내가 너 도시락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울면서 주워 먹던 거 기억 안 나? 그때가 더 웃겼어. 지금 봐도 똑같네, 한심하기는. 그건 뭐가 그건이야? 아직도 현실 파악 못했어? 야, 차라리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왜 나와서 우리 기분 더럽게 해? 정수가, 와인 조심해. 괜찮아. 어차피 이런 년한테는 30만 원짜리 와인도 아까워. 거지한테는 이게 딱 어울려. 차가운 와인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병에 30만 원짜리 샤토 마르고 와인이 제 뺨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경, 43세입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죠. 최정숙이 번쩍이는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신 후 저희 집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청소 일을 나가셨고 저는 언니 교복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고민이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김치와 밥뿐이었거든요. 가끔 달걀 반찬이 있으면 그날은 행복했죠. 최정숙은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교실 한복판에서 제 도시락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치 냄새가 역겹다고, 교실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도시락을 던져버렸어요.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어요. 눈 쌓인 땅에서 도시락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눈과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도시락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최정숙과 친구들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최정숙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였기 때문에 모른 척 하셨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흘리는 건 눈물이 아니라 와인이었어요. 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옷에 묻은 와인을 닦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이었다고,
맨날 더러운 걸로 사람들의 기분을 망쳤다고 했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최정숙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20년 전에 그 어린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게도 지킬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이룬 소중한 일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모독당할 수는 없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정숙은 여전히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김순희와 박영자도 가세에서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5분 후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최정숙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저를 깔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걸음걸이가 뭔가 달랐어요. 평소 다른 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최정숙은 아직도 제 옷에 묻은 와인 자국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우리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이미경님 계시냐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최정숙의 웃음소리가 뚝 끊어졌죠. 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거의 90도로 인사했어요. 외부에서 귀하신 분이 저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을 깜빡이며 뭔가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죠.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최정숙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냐고 최정숙이 어색하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죠.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레스토랑 전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입구 쪽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웨이터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최정숙이 그 모습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영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직원들이 저렇게 난리냐고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한테 쏠리는 게 느껴졌죠. 매니저가 다시 말했어요. 로비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을 모셔올까 하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말했죠. 그때 최정숙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속이 다 후련했어요. 20년 만에 최정숙이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누가 온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더군요.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동이 일었어요. 저 차를 보라고 벤츠 S클래스라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준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이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어요. 최정숙도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며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지만 아직 누가 내리는지는 안 보였어요.
김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제 남편이냐고요.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말했어요. 최정숙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게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 같았거든요. 최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거거든요. 매니저가 준비가 되면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레스토랑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최정숙과 김순희, 박영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인이 묻은 블라우스 같은 건 더 이상 신경 안 쓰였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거든요. 최정숙이 다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매니저를 따라 로비로 향하면서 뒤에서 동창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냐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설마 진짜로 어쩐다고 수군거렸죠.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요. 과연 최정숙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 남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를 따라 로비로 향하면서 뒤에서 최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리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뭔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죠.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속이 너무 시원했거든요. 레스토랑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었어요. 박민준, 45세.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해 보였다고 할까요? 주변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보안팀까지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죠. 여보라고 불렀어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최정숙과 동창들이 따라온 거였어요. 로비에 들어선 최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속에서 웃음이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김순희와 박영자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옷에 와인이 묻었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작은 사고였다고요.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누가 그랬냐고 물었죠.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때 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이분이 제 남편이냐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최정숙을 쳐다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렇다고 간단히 답했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죠. 김순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분이 정말 농사꾼이냐고요. 박영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훑어봤죠. 남편의 정장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거든요. 손목에 찬 시계도 번쩍거렸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최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맞다고, 이미경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사일이 힘들 텐데 수고 많다고 했어요. 속에서 폭소가 터질 뻔했어요. 아직도 남편을 농사꾼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농사라뇨? 라고 반문했죠. 그럼 뭘 하냐고 최정숙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의사라고 남편이 답했어요. 최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사면 그래도 괜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디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명함을 꺼냈어요. 정중하게 최정숙에게 건넸죠. 최정숙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김순희와 박영자도 고개를 들이밀며 봤죠.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과장, 민준메디컬센터 병원장, 박민준. 최정숙의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순희는 입을 가리고 있었고 박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죠. 병원장이라고 최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었죠.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이분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냐고요. 그렇다고 답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최정숙에게 말했어요. 아내가 평소에 학창시절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요. 특히 최정숙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했죠. 최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와인을 얼굴에 뿌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요. 그 말에 최정숙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최정숙이 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라고,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했죠. 와인을 뿌린 것도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속에서 비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실수라니요. 남편이 조용히 최정숙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장난이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와이프 얼굴에 와인을 뿌리는 게 장난인가요? 라고 했죠. 최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니라고, 정말 실수였다고 다시 말했죠. 김순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했어요. 박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동창 아니냐며 웃으려 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였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물었죠. 정말 실수였냐고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라고 답했어요. 실수가 아니었다고 했죠. 최정숙이 제 말을 막으려 했어요. 미경아, 그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다고. 오늘도 똑같았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최정숙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지금은 다르다고 했죠. 남편이 찬찬히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고등학교 때라고 최정숙이 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 고등학교 때부터 제 와이프를 괴롭혔다는 말씀이군요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했냐고 덧붙였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보통 온화한 성격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최정숙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고요. 남편이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죠. CCTV 영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30분 전부터의 영상을 요청했죠. 최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CCTV에는 모든 게 다 찍혀 있을 테니까요. 와인을 제 얼굴에 뿌린 장면까지 말이에요. 매니저가 곧 준비하겠다고 답했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김순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요. 박영자도 너무 심하다며 거들었어요. 남편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심하다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죠. 제 와이프 얼굴에 와인을 뿌리는 게 심한 게 아니고 CCTV를 확인하는 게 심한 건가요?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조금 걱정됐어요. 남편이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았거든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고 있었죠.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답했어요. 사과는 제 와이프한테 하는 거라고요. 저한테는 할 말이 따로 있을 거라고 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뭘 할 생각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남편의 비서가 다가왔어요. 뭔가 보고할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와 최정숙과 동창들에게요. 비서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최정숙이 제게 속삭였어요. 그만하자고, 이제 됐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죠. 김순희와 박영자가 불안해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남편이 비서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최정숙 무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혹시 병원에 관련된 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김순희와 박영자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은 미소였죠. 곧 알게 되실 거라고 말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최정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뭘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차갑게 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라고요. 김순희와 박영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둘 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비서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뭔가 보고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가 확인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최정숙을 바라봤어요. 혹시 따님이 최수민 양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딸 이름이 나오자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어떻게 제 딸을 아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순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수가 너 딸 있었어라고요. 박영자도 어리둥절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죠. 최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동창들에게 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3개월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던데요 라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최정숙의 허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최정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딸이 좀 아프긴 한데 별거 아니라고요. 곧 나을 거라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어요. 김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심장병이라고요라고 했죠. 최정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했어요. 속에서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하다니요.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술비만 3억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최정숙 씨가 매일 병원에 와서 결제 방법을 상담하고 있다고 했죠. 최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김순이가 급히 부축하며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박영자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따졌죠. 최정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픈 아이 엄마잖아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도 병원에 오셔서 수술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셨다고요. 대출도 받고 집도 팔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최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김순이가 왜 친구들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했죠. 최정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창피해서 말 못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허세 부리느라 정작 중요한 걸 박영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남이냐고, 왜 그렇게 혼자 앓았냐고 했어요. 최정숙이 더욱 크게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률이 높다고요.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고 했죠. 최정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달라고 울며 빌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김순이와 박영자도 옆에 무릎 꿇었어요. 같이 빌기 시작했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죠. 최정숙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미경아, 제발 도와줘라고 빌었어요. 평생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허세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사과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수술해달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답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최정숙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최정숙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첫째, 제 와이프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둘째, 다시는 허세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지 말 것. 셋째, 저희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 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술비는 저희가 부담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걸 요구하겠다고 했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뭘 요구할지 궁금했거든요. 저희 병원 청소부로 1년간 일하라고 했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청소부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확인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급은 최저임금. 최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겠다고 답했어요. 김순이와 박영자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최정숙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허세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드디어 20년의 복수가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레스토랑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최정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수민 양 수술 일정을 최우선으로 잡으라고요. 최정숙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고마워하라고요. 최정숙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너한테 못된 짓만 했다고 인정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건 맞았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김순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박영자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왜 말리지 못했는지 후회된다고 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받는 진짜 사과였거든요. 괜찮다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어렸었다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집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때 최정숙이 일어나더니 다시 제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병원에 나가겠다고요. 청소일이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속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였나 싶었거든요. 잠깐만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청소부 일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대신 다른 조건을 제시했죠. 최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뭘 하면 되냐고요?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이 제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단순한 복수보다는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았거든요. 김순이가 자신도 도우겠다고 말했어요. 박영자도 같이 하겠다고 했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결말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명함을 더 꺼냈어요. 김순이와 박영자에게도 나눠줬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요. 두 사람이 고마워했어요. 최정숙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허세 부리지 않겠다고요.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좋다고 답했어요. 새로 시작해보자고 말했죠. 세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타면서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어른스러운 일이라고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20년 넘게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부끄러웠거든요. 차가 출발하면서 레스토랑을 돌아봤어요. 최정숙과 동창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앞으로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일이 어땠냐고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힘들었지만 값진 하루였다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묻어뒀던 상처를 드디어 치료한 기분이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그렇자고 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결국 선택한 건 용서였어요. 그게 더 어른스러운 일이었죠.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최정숙과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동창회 사건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어요.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남편은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죠. 오늘도 남편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 누가 온다고요? 궁금해졌어요. 누가 온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최정숙이라고 남편이 답했어요.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봤어요. 남편 사무실에 들렀더니 직원이 말해줬어요. 최정숙이 환자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상담실로 가는 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상담실 앞에서 잠시 멈춰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정숙이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라며 울고 있는 아주머니였죠. 최정숙이 손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놀라웠어요. 예전 최정숙 같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가 고마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럼요라고 최정숙이 답했어요. 자신도 같은 처지였다고 말했어요. 딸이 심장병으로 수술받았는데 병원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했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정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최정숙이 아주머니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같이 해결해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지원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의료비 지원 제도부터 후원 단체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감동받았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최정숙이 저를 보더니 급히 일어났어요. 미경아라고 반가워했어요. 어떻냐고 물었어요. 일은 힘들지 않냐고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보람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남 무시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남 도와주는 기쁨으로 산다고요. 울컥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었어요. 최정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딸 수술 받으면서 깨달았다고요. 남을 무시하고 허세 부리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변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김순이와 박영자가 들어왔어요. 둘 다 봉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기뻤어요. 세 사람 모두 진짜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김순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박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최정숙이 제게 말했어요. 수민이 수술이 잘 됐다고요. 다음 주면 퇴원한다고 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됐다고 말했어요. 최정숙이 고마워했어요.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세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어요.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대화였죠. 행복했어요.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최정숙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요.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 일을 얘기해 줬어요. 남편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죠. 마음이 편안했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남편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최정숙이 정말 변한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정숙 목소리였어요.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휴게실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최정숙이 다른 봉사자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정숙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요. 그 이미경이라는 년 말이야라고 최정숙이 말했어요. 병원장 부인이라고 잘난 척한다라고 했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최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년도 예전에는 완전 거지였다고요. 고등학교 때 김치 냄새나는 도시락 먹고 다녔다고 했어요. 지금은 뭔가 된 줄 아나 보다고 비웃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왜 친하게 지내냐고요? 최정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딸 때문이라고요. 병원장 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그년이 싫다고 말했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모든 게 가짜였어요. 최정숙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년이 자기한테 고마워하는 모습이 우습다고요. 진짜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심하다고 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최정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딸 수술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여기 그만둘 거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예전처럼 살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년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바보같이 속았어요. 최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미경 그년이 착하다고? 웃기지 말라고요. 그냥 병원장 부인 체면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에서 멀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남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도 얼굴이 하얘져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걱정하니까 털어놨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까지 화나게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이 당장 최정숙을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따져 묻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너무 화나지 않냐고요. 화나긴 하지만 더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최정숙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복수를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죠. 남편이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답했어요. 최정숙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복수를 할 거예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이에요. 3일 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일 거였어요. 최정숙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체면이었어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수민이 퇴원하는 날 작은 행사를 해달라고요. 남편이 무슨 행사냐고 물었어요. 환자 가족 감사 행사라고 말했어요. 최정숙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격려해주고 싶다고 했죠.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죠. 병원 로비에서 간단한 시상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환자 가족들을 초대해서요.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최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수민이 퇴원 축하 겸 시상식을 한다고 알려줬어요. 최정숙이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 것까지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직도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시상식 날이 되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봉사자들, 환자 가족들, 병원 직원들까지요. 최정숙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딸 수민이와 함께였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김순이와 박영자도 왔어요. 둘 다 최정숙이 상을 받는다고 기뻐했어요.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죠. 최정숙이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최정숙을 무대로 불렀어요. 박수를 받으며 올라갔어요. 남편이 최정숙의 공로를 치하하는 말을 했어요. 환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칭찬했죠. 최정숙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봉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몇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죠. 최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정숙 씨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했어요. 오랜 친구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최정숙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최정숙 씨가 다른 봉사자들에게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게 됐다고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3일 전 휴게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어요. 물론 욕설은 순화해서요. 최정숙이 저를 고등학교 때 가난했던 거지라고 했다는 것. 지금도 병원장 부인이라고 잘난 척한다고 했다는 것.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낸다고 했다는 것. 최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봉사활동은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요.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정숙 씨는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최정숙이 비틀거렸어요. 김순이가 급히 부축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죠. 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최정숙이 수민이 손을 잡고 로비를 나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김순이와 박영자가 당황해하며 따라갔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래도 괜찮냐고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최정숙이 아마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럴 거라고 답했어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순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최정숙이 충격을 받아서 집에만 있다고 했어요.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계속 운다고 했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박영자도 전화했어요. 최정숙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변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럴까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일까요? 어쨌든 20년 복수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남아 있어요. 과연 마지막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상식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정숙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김순희와 박영자도 연락이 뜸했죠. 마음이 허전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뭔가 공허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 앞에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최정숙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내용일지 궁금했거든요. 택배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미경아, 안녕.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계속 읽었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정말 못된 짓만 했어. 특히 지난번에 뒤에서 너 욕한 건 정말 최악이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말이야, 나는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너는 가난해도 당당했잖아. 나는 부유한 척해도 항상 초라했는데. 충격이었어요. 최정숙이 저를 부러워했다니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너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우리 딸을 도와줬잖아. 그런데 나는 뒤에서 너를 욕했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수민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왜 이미경 이모한테 나쁘게 말했냐고. 그 애가 다 들었더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상처받았구나 싶었어요. 수민이가 그러더라고. 이미경 이모는 천사 같은 분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진솔해졌어요. 나는 평생 허세만 부리고 살았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울컥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시상식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 내 모습이 너무 추하더라고. 수민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미경아, 나는 이제 정말 변하려고 해. 수민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 너처럼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아니, 다시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게. 이번에는 진짜야. 고마워, 미경아. 너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건강해. 편지 끝에는 최정숙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잃어버린 목걸이였어요. 어머니가 생신 선물로 사주신 거였죠.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 전에 네가 잃어버린 거야. 사실 내가 숨겨뒀었어. 정말 미안해.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순이었어요.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왜 우냐고 물었어요. 최정숙 편지를 보여줬어요. 김순이가 읽어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정숙이가 정말 변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요즘 수민이랑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김순이가 말했어요. 정숙이가 허세 부리던 옷들을 다 기부했다고요. 수민이 학비 벌려고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믿어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시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박영자도 왔어요. 셋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받은 진짜 사과였어요. 편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집 앞 벚꽃이 만개했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최정숙에 대한 소식을 조금씩 들었어요. 김순이와 박영자를 통해서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허세 부리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은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마트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최정숙이었어요. 수민이와 함께 있었죠. 많이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수민이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최정숙이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가왔어요. 미경아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편지 받았냐고 물었어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수민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미경 이모라고 반가워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요. 최정숙이 말했어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한다고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수민이도 같이 한다고 했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커피라도 마실까 하고 제안했어요. 최정숙이 고마워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수민이는 키즈 카페에서 놀았죠. 최정숙이 말했어요. 편지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요. 저도 울었다고 말했어요. 20년 만에 받은 진짜 사과였다고요. 최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어요. 수민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답했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했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인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말했어요.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최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수민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엄마랑 미경 이모가 친해져서 기쁘다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헤어질 때 최정숙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수민이 생일이라고요. 작은 파티를 할 건데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남편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결말이 된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최정숙도 변했고 저도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다음 주 수민이 생일 파티에 갈 거예요. 김순이와 박영자도 올 거라고 했어요. 기대됐어요. 이제는 정말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겠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드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준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도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한 일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년의 복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우정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